안녕하세요. 스피드 생활과 윤리입니다. 자, 윤리를 핵심만 공부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칸트에 대해서만 첫 시간이니까 칸트에 대해서만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해주시고요. 친구들한테 수업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칸트를 공부할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을 외울 필요는 없죠? 칸트인 것만 알면 돼. 칸트. 모든 단원에 칸트가 다 나오고 시험 문제도 안 빠지고 나오기 때문에 칸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칸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칸트예요. 굉장히 철학자 같죠? 철학자처럼 보입니다. 그쵸? 자, 칸트의 이 날렵한 모습은 이 사람은 거의 시간을 칼같이 지킨대. 그래서 파리 대학의 이제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파리 대학의 교수였는데 칸트가 지나가면 그냥 시계를 안 봐도 칸트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6시면 밥 먹으러 딱 가고요. 8시면 수업하러 정확하게 움직이고요. 거의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칸트가 몇 년도에 살았냐면 1724년에서 1804년. 그러니까 프랑스가 시민혁명이 일어날 시대에 있었죠. 그 당시에 썼던 책들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 대학교 가면 엄청 배우지만 시험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 지금 시험에는. 그쵸? 우리는 뭘 합니까?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만약에 순수 이성 비판은 학문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죠. 지식적인 거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데카르트나 베이컨을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의 조화를 얘기하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면 실천 이성 비판은 도덕입니다. 도덕.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가치들 있죠? 그치? 너무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덕이라는 게 점점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 이성이라는 거는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실천 이성에는 뭐가 있냐면 자, 실천 이성은 실천 이성대로 명령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선의지예요. 선의지. 선의지 나오면 누굴 물어보는 문제야? 칸트. 아주 유치하게 공부하는 방법이긴 한데 본문에 선의지 나왔어? 그럼 칸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치? 칸트입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이 선의지다. 선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이성이 있고 그 명령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선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의무론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좀 더 우리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선이 뭡니까? 거짓말 선입니까? 우리가 알잖아. 거짓말은 안 좋은 거야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절도, 훔치는 거죠? 이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부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좋은 행동이죠? 좋은 행동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요. 좋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칸트는 여기서 기부와 효도가 정말 선의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인데 내가 이런 거야. 아, 내가 기부를 하면 내 이미지가 좋아지겠지? 그러면 기부가 목적입니까? 이미지가 목적입니까? 이미지가 목적인 거죠. 그쵸? 그럼 기부는 뭐가 되는 거야?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선의지에 의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효도를 하는데 봐봐.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모님께 잘하면 재산을 물려받겠지. 이거 뭡니까? 뭐예요? 그치? 재산이 목적인 거지 효도가 목적인 게 아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선의지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냥 칸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칸트는 칼 같다고. 칸트는 기부해?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실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부를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도도 뭡니까? 그냥 효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효도하는 건 의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효도하는 건 의무이기 때문에 효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부나 효도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행동 같지만 가한 명령이라는 게 있어. 가한 명령. 뭐예요? 가한 그거잖아. 내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아주 유치하게 공부한다면 이렇게 문장을 공부한다면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쵸? 그게 뭐냐면 내가 기부를 하면 나는 선한 이미지가 될 것이다. 그쵸? 내가 효도를 하면 부모님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효도예요. 이게 뭐예요? 가한 명령이죠. 뭐가 목적입니까? 기부가 목적이야? 이미지가 목적이야? 이미지가 목적이야. 효도가 목적이야? 재산 상속이 목적이야? 재산 상속이 목적이야. 이게 가한 명령이야. 그쵸? 가한 명령이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뭐 합니까? 정치인이 가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아이들 표정은 이맘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오는구나. 근데 사진은 왜 찍어야 되지? 이런 기분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정치인들은 왜 사진을 찍습니까? 나는 기부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찍는 거죠. 기부가 목적이에요? 이미지가 목적이에요? 이미지가 목적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가한 명령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실천 이성을 토대로 하는 선의지가 아니라는 거야. 선의지는 뭡니까?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 곧 뭡니까? 그쵸. 의무론이죠. 정언명령이 뭐라고? 의무론입니다.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싶어서 기부하는 겁니다. 효도하고 싶어서 그냥 효도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정언명령이라고요. 또 하나의 시험 문제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교회 가는 날이에요. 교회 가고 있는데 거지가 하나 있어요. 거지가 하나 있는데 이 거지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도와줬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언일까요? 정언일까요? 자, 이렇게만 본문에 나오면 답은 뭡니까? 알 수 없답니다. 그치? 잘 아는 친구들 있네. 알 수 없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도 쌤은 들려요. 그쵸? 자,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뭡니까? 그 아이가, 근데 만약에 영희가 교회 가다가 거기다가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게 뭡니까? 정언이에요. 그쵸? 의무감에 선한 의지가 내재해 있죠. 실천 이성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고서 실천 이성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부했어요. 그럼 반대로 가한 명령 뭐냐면 영희가 교회를 가다가 내가 이 기부를 하면 교회 다니는 애가 착하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지? 내가 영희가 착한 영희가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치? 기부하는 거죠. 그럼 기부가 목적이야? 이미지가 목적이야? 이미지가 목적이야. 그치?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칸트는 그런 거는 가언명령이지 의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언명령이 곧 의무론입니다. 됐나요? 당연히 실천 이성에 의해서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은 뭘 근거로 합니까? 선의지. 선의지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 법칙을 뭐라고 합니까?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칸트는 동기를 중시합니다. 동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봐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동기를 중시해. 동기가 뭐냐면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치? 당연히 해야 돼. 이 동기하고, 그치? 내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동기하고, 그치? 그러면 뭡니까? 이 동기가 선해야 되는데 선하지가 않은 거죠. 됐나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나요? 효도도 그냥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됐나요?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미지가 목적이 아니죠. 기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효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시계 사줘. 그럼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시계 사는 겁니까? 시계 사는 게 목적이죠. 그럼 공부는 뭐가 되는 거야?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이건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엄마 나 그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시계 사줘. 이게 가업 명령이야. 그치? 시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만약 뭐뭐 한다면 시계를 사준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게. 갤럭시 2.0으로 바꿔준다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게 뭡니까? 가업 명령이죠. 부모님들은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가끔씩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들어가면 자동차 사줄게. 그쵸? 예, 가업 명령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공부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쵸?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원 명령입니다. 됐나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냥 선한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행동하라는 게 바로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계속 나갈게요. 의무론. 즉, 정원 명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무론이 되는 겁니다. 의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칸트죠. 칸트입니다. 자,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한테 자살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럼 칸트는 뭐라고 합니까? 그치? 자살은 수단이 되는 거야. 빌딩에서 떨어지려고 그래. 왜?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야?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죠.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인간 자체가 목적인데 이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생명을 수단으로.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뭐예요? 그쵸?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칸트는 자살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그쵸? 반대합니다. 자, 살인범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살인범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칸트한테 살인범은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왜입니까? 죄를 졌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이는 거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사형제도를 존재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칸트는 반대합니다. 왜? 사형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 목적이 되죠. 그럼 가업 명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사형 제도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치? 범죄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사형수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칸트예요. 우리가 가끔씩 시험에 나와서 애들이 칸트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게 선한 거야 할 정도 한 게 있어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 만약에 국가가 멸망한다면 오늘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모두 어떻게 해라? 사형시켜라. 죄를 졌으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범했으니까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처형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이거는 이제 사형제도의 형벌윤리에 가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칸트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해요. 그쵸? 환경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인간 자체는 그냥 뭡니까? 존엄한 존재야. 근데 환경은 인간이 지배하는 존재야. 왜? 인간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환경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다음에 다른 무생물, 모래, 물, 공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치가 있다, 조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간만이 조먼하고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칸트는요.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에게도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잔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심심한데 막 동물을 때리거나, 그쵸? 동물이니까 막 학대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학 윤리나 성윤리, 예술윤리,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남학생이 누드 모델을 하면 미대에 가서 누드 모델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 칸트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칸트는 뭐라 그럴까요? 절대 안 돼. 그쵸? 안 돼. 왜? 자기의 몸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술은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모습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술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과학기술도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면 칸트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굉장히 곧바른 사람인 것 같아. 1 더하기 1은 무조건 이어야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칸트의 이 의무론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그 한계점이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칸트는요.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라는 거야.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라는 게 칸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주도에서 노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루의 사냥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노루가 막 쫓아가는데 노루가 너무 이쁘장하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노루가 도망가는 거 봤어. 포스가 막 쫓아서 노루를 봤나요? 하면 우리 마음에 노루를 고발하는 것은 악해 보여. 근데 칸트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노루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군들이 막 쫓아와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쫓아가. 유대인 꼬마아이들이 막 도망갑니다. 숨었어. 독일군이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 아이를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 라는 게 칸트의 한계점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선한 거짓말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좋아하는 4대 뮤지컬 영화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레미제라블, 그렇지? 4대 뮤지컬 하면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 캐츠, 그 다음에 미스 사이공,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이 있잖아요. 이 레미제라블에 보면 여러분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장발장이 자기를 구해준 신부님을 속이고 거기에 있는 금촛대들을 다 훔쳐다가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 경찰이 막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신부님한테 물어보죠. 이 촛대는 이 사람이 선물로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신부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시에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선물로 준 게 맞습니다. 장발장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린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칸트는 그건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즉 뭡니까? 뭐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선의지의 지배를 받으면 제가 준 게 아닙니다. 훔쳐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헤겔의 한 철학자는 칸트는 유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정언명령과 의무로는 오로지 1 더하기 1은 2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선한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뭡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람 자체를 뭘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으로 됩니다. 해외 원조 부분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의무감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면 저 나라가 우리 편이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칸트의 해외 원조 의무론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생윤에 두 철학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무론. 하나는 뭡니까? 공리주의입니다. 됐나요? 우리 의무론 동기주의 철학이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 공리주의를 결과 목적론적 철학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목적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칸트에서 그럼 칸트는 목적론적 철학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 학생은 정말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됐나요?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선한 행동을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의무론, 바로 전업명령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프린트 7번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유쾌한 사회 카페, 스터디 카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메인 화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는 카페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리주의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좀 쉬운 문제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양 사상가 가물이 강조하는 도덕적 판단 근거는 내 의지에 준치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의 유명한 말이죠. 칸트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너 자신의 인격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에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무슨 론? 의무론. 이게 바로 의무론이죠. 의무론 정언명령입니다. 을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의 두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 이 사람이 바로 공리주의자 벤담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벤담입니다. 벤담. 우리는 여러분 칸트만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자, 칸트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고 생륜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생륜의 선생님 수업은 철학을 중심으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중심으로 나갈 거고 나중에 독해 문제 쉬운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됐나요? 처음에 수업이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칸트와 벤담 차곡차곡 하나씩 잘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은 벤담입니다. 쾌락주의자죠. 공리주는 쾌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갑은 그러면 갑만 맞으면 돼요. 갑은 동기를 중시하죠. 맞죠?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의무의식을 중시합니다. 이것도 맞죠? 행위의 유용성은 공리주의고요. 비용 대비 혜택도 공리주의입니다. 그럼 답은 1번과 3번인데 선의지는 누가 강조합니까? 칸트. 그쵸? 선의지가 실천이성이라고 그랬죠? 네 글자로 하면 실천이성. 세 글자로 하면 뭐야? 선의지. 그치? 행위의 자, 그러면 비용 대비 혜택은 벤담이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요거는 벤담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공리주의를 공부를 할 겁니다. 칸트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모두 다 화이팅! 자, 열심히 수업 듣고 좋은 친구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자기 소개를 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쵸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약간 쌍방향적인 방법을 좀 택해 볼까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빠져더라도 이 유튜브 수업을 경시하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자, 모두 다 화이팅!